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중동 단상과 동마법원 공부를 좀 분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오늘 점심 메뉴나 저녁에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지, 혹시나 개고기 보신탕을 먹으려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죠. 이 개고기 식용 문화가 마치 이 삼복과 관련돼서 이 보신탕 먹는 문화가 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삼복 따위와 개고기 식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문헌에 보면은 그 삼복 따위에 그 조정에서 그 관료들이나 백성들에게 좀 쉴 수 있는 그 피서의 기간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무슨 계곡이 식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단지 우리 과거 조상들이 뭐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백질 먹기가 부족한 그런 시대 상황에서 단백질 섭취를 위한 방편으로 개고기를 먹었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전승이 되면서 그 개고기 먹는 문화가 마치 우리 전통 식문화처럼 변질되어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외국인이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주변에서 그 보신탕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진짜 그 개고기 보신탕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감기 몸살이 이렇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인이 다이어트를 뭐 심하게 했는지 몰라도 단백질이 부족해서 감기 몸살이 온 것이고, 그 단백질 섭취가 그 감기 몸살을 또 낫게 하는 또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이 낫는다는 것은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 개고기가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고 과거 조상들이 먹었던 식문화가 아니라 뭐 동남아 그리고 중국, 인도 등지에서 아직까지 먹는 그런 식문화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하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거 기록을 보면은 유럽에도 어떤 전쟁 기간이나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음식이 부족해서 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 2월부터인가요? 이제 개고기 식용이 금지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될 것이고, 좀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선택적 분노. 이 선택적 분노는 오래 전부터 드러나는 좀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일반적으로 대체로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진영, 특정 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표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선택적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윤기 사건이 물론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보안 수사권 문제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관련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노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특정 진영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선택적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사회에 이슈화시켜서 그것을 확장 재생산시키는 그런 모습들 보였던 그 정치 진영과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을 다물고 선택적 분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선택적 이 분노가 어떤 정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치 이념에 의해서 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 시스템 어떤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느슨해지면서 뭔가 이 사회가 이분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의 어떤 그 인식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죠. 참,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뭐 얼마 전까지 뭐 만기 친남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관련된 그 이 사건과 사고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관여하고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장윤기 사건은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적 분노의 표출이구나.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행태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뭐 과거에 그렇게 뭐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과거에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질타를 하거나 또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 그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 장윤기 사건은 침묵하시는 것은 역시 그게 혹시 보안 수사권 문제와 결부시킨 것을 좀 회피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선택적 분노를 통해서 드러나는 잘못된 인식을 보이는 어떤 시그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생각해 본 문제는, 어제 그 보도에서 그 포구에 그 수영하는, 다이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하면서 그 분명히 금지하고 금지하는 팻말도 있고 또 감시용까지 있는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배가 날락거리는 그곳에서, 그 포구에서 수영하고 다이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저기 어떤 우리 사회 시스템의 기본적인 공중 질서, 이 기초적인 법 질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그런 것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인식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자꾸만 그것이 들어와서 쌓여지는가. 이 문제인식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어떤 공중 질서를 좀 어기고 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사회 지도층이 어떤 범죄나 비리나 또는 표리부동한 어떤 행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 범죄와 비리와 표리부동한 그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머릿속에 뭐예요? 이 정도야. 저 사람들이 저 정도 범죄와 비리와 표리부동을 보이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어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런 속담이 들어요, 사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또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생선의 부패는 대가리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어떤 단상을 해봤는데 이 단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